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16일인데요. 오늘은 리일드 방송이 4월 13일 날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날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로써 이제 요약을 해서 올렸는데요. 음, 방송에 대한 요약은 페이스북 링크로 이제 고정 댓글에 남김으로써 대체하고요. 그 대신 이제 이번 주에는 2022년 2분기 및 3분기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1분기 전략을 짜면서 지나치게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배제하고 하는 바람에 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요 자산 배분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 있으시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만 요대로 하루에 다 한번 사 보시고 그 이게 이동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동을 하지 가격이 이런 걸 좀 관찰을 해 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좀 많이 빠졌다든지 한 것들을 더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요 비중을 이제 어,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비중을 다 맞추셔도 되고요. 자산 배분 전략이 좋은 게 크게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변동성이 항상 자산들끼리 있는 거니까 5분의 1씩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은 한 2천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유하신 분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안 쓰고 1억을 보유하신 분이 어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다 이 비율대로 이 ETF로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티커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게 100%니까 사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런 자산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어? 이상하네. 왜 아크 ETF는 떨어지는데 유틸리티 ETF는 올라가지? 어? 이 필수 소비재는 그대로 같은 주식인데 지탱을 해주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가격이 올랐네. 어? 얘네들은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지만 와 월배당에 다 월배당 상품이거든요. 아 다달이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네. 이런 것들 이제 경험해 보면서 아 그럼 이렇게 투자해 보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는데 같이 실질 자산들도 가격이 떨어지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근거하고 전략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표현 안 된 배당률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드로다운 그 최대 낙폭 손실 대충 계산한 거를 함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달러 자산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좀 한국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더 좋아질 확률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대주주 과세에 대한 요건이 좀 완화되기 전까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한국 주식은 좀 뺐습니다. 근데 뭐 여기 어, 공격적으로 여기에 포함해서 이 비중 안에 한국 주식을 좀 넣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이쪽에 넣어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구조적 성장이 아닌 이런 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뭐 조선주나 아니면은 한국의 중장비 업체도 수혜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이 비중 속에 포함을 시켜서 개인적으로 좀 넣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이 63%라고 크게 보면 그리고 수비가 37%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경기가 진짜 하강 위험에 있어서 진짜 경기 후퇴 리세션이 오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디펜스는 반대로 올라가거나 이 미국 채권 같은 경우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수비적인 주식들은 덜 빠지겠죠. 리츠도 덜 빠지고 뭐 금은 향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 이게 깨지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이머전시로 넣어놓는 겁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주요한 골자는 공격 63에 수비 37% 이유는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고
리세션 리스크도 있고 지정학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분열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확률론적 사고를 하고 경기 후퇴 위험이 40%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만 갖고 있을 거야. 아니야. 경기 후퇴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주식에 공격적인 성장주에 몰빵을 할 거야. 아니야. 가치주 무조건 퍼가 작고 PBR이 작은 거를 무조건 살 거야.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배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고 한 3개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데 갔다 오자면은 부동산 내에서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경매 공매가 참 유효한 수단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한 자산군 내에서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규제가 주택 규제가 심할 때 안 심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지만 자산군끼리도 이제 우리가 성격이 다른 자산을 함께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포지션 같은 경우 이게 전체가 다 금융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포트에 있는 게 금융자산인데 저는 금융자산이 이제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한 3분의 1을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자산 배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63% 중에 구조적 성장이 35%, 그 다음에 최근에 균열이 있는 그런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재고 확충, 그리고 캐펙스 투자, 그 다음에 군비 증강,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확보, 이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투자가 더 늘어나는 부분의 그 자산 15%,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매달 혹은 자주 배당을 주고 많이 주는 상품을 가지고 있게 되면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죠. ROI가 높은 거죠. ROE도 중요하지만 ROI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공격수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지나치게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 이런 자산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유동성 위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비로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리츠도 넣고 채권, 미국 국채, 미국 기업 회사채, 그 다음에 금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구조적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배당을 꾸준히 눌렀던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XT 200개 기업, 그 다음에 러셀 1000에서 400개 이상의 고속 성장 기업을 추린 ETF, 그리고 IGM은 QQQ하고 달리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있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TSMC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 ETF. 이런 거는 구조적 성장이고 또 공격적이지만은 10%는 꼭 가져가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그 다음에 그리드 프라이어티를 위한 회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여기하고 여기 둘 다 이 PBW 아크 자체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죠. 그죠?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래서 여기 이 구조적 성장이 올 거라고,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에 아직 뭐 팬데믹 끝났다고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주식이 이게 범주 안에 들더라도 나는 줌에 대한 그 수요가 줄지 않을 거고 돈도 잘 벌지 않냐 해서 이 비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 개별 기업을 그렇게 선호한 기업을 공부를 하셔서 넣겠다고 하면 캐티 우드의 아크는 5%를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찰적 요인 때문에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자원 배분, 자산 배치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 XLI 산업재죠. 그래서 이 안에는 디어 농기계 회사나 캐터필러, 그리고 뭐 방산주 로키드 마틴 이런 게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 부분은 요 자산과 요 자산과 그 다음에 이 수비적인 자산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한 석 달 동안요.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제 소개했던 자산이죠.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 생산 및
저기 탐사 기업, 그리고 인프라 기업, 그 다음에 물가연동체, 그 다음 리츠, 뭐 마이닝 회사, 에너지 회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실질 자산 ETF 묶음이 있는데 이 부분도 10% 이상 가져가자. 그리고 하이인컴인데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이죠. HYEM은 EM 회사채, 이머징 마켓 회사채입니다. 국채는 없고요. 그 다음 러시아 비중이 있었는데 싹 다 빠졌습니다. 싹 빠졌고 그래서 살만하고요. PFFE는 글로벌 엑스에서 만든 우선주 Preferred Stocks인데 금리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더 주는 주로 은행 우선주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CEF 이건 Closed End Fund고 사바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리퀴디티 이슈가 있는데 지난 2020년 3월 달에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그런 ETF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 회사채, 달러 표시 회사채, 이거 다 달러 표시입니다. 다 달러 표시 회사채 비중이 한 50% 되는 그런 ETF고요. 그 다음에 미국 고위험 회사채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회사채, 하이힐드 펀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클로즈드 엔드 펀드, 그 다음에 프리퍼드 스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그 다음에 수비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틸리티는 전력 생산 기업 그리고 뭐 물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완제죠. 원자재 가격이 미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상당히 이제 요금이 연동이 돼 있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쁠 게 없죠 유틸리티가. 그래서 상보적인 관계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개월 동안 뭐 15%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미국은 이제 완전히 사보험 시장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부분이 그만큼 수익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 하방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우리가 흔히 아는 뭐 P&G, 뭐 코카콜라 뭐 계속해서 쓰는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이제 ETF입니다. 이 세 가지 ETF는 이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을 하고 있자는 거고요. 리츠 주로 주거용이 이제 안전하니까요. 수비용이니까. 그래서 주거용만 있는 ETF는 레즈라고 올해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레즈는 상당히 유명한 ETF인데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이제 최근에 같이 넣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캠브리아에서 나온 BLDG는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 ETF고요. 글로벌리 자산 배분이 잘 돼 있고 우량한 나라의 우량한 이제 빌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REET ETF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ETF는 VGLT가 이제 장기채고요. VGIT는 한 5년 만기가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각각 5%씩 배분을 하고 그 다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중기채, 장기채 그래서 5% 합쳐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ALN, Fallen Angels도 5%. 그래서 고위험 회사채 최상급이죠. BB. BB부터 고위험 회사채인데 그래도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연체율도 낮고 부도율도 낮고 요새 캐시플로우도 좋기 때문에 FALN은 수비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금하고 비트코인도 이제 비상을 대비해서 3%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으니까 지금 핵심은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요 3%는 현금으로 갖고 계셔도 됩니다. 이제 금리 이 부분은. 나머지 이렇게 해서 97%를 자기 자산의 한 5분의 1 정도 1억을 현금으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월요일 되면 이렇게 사보고 그 다음에 뭐 한 3주 뒤에 좀 빠진 것들 더 채워 나가고 2천만 원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한 방에 내 금융자산이 뭐 내가 이미 투자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1억 정도고 내가 이제 더 투자할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더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넣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 뒤에 한번 가격 변동을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어떤 자산이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배당을 주고 그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좀 기쁨도 느끼고 또 이제 변동을 보면서 왜 그러지?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게 하고 그런 이제 투자의 근력이 쌓이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은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자 배당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대 낙폭 손실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줌아웃을 해서 이제 화면을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배당률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갖다 곱해주면은 연간 한 2.7% 이제 배당이 됩니다. 대부분 요 앞에 상품들은 다 이제 분기 배당이고요. 이건 이제 배당을 거의 안 해줍니다. 요렇게 분기 배당, 또 대부분 분기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품들은 어떻게든 뭐 굉장히 일정한 비율로 5개 상품이니까 한 뭐 2점 몇 %씩 하셔서 이제 13% 채우시면 되는데 다 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다른데 매달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는 걸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섹터 ETF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이 ETF는 전부 또 월 배당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배당률 이렇게 보이는데 연간으로 한 2.7%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MDD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보면 한 20% 정도 내가 여기다 만약에 1억을 넣었다고 하면은 한 2천만 원의 최대 손실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때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가격 해지만 되는 그런 인버스하고 같은 상품은 또 아니죠. 왜냐면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버스하고 성격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그 빅스 지수나 이런 거하고도 다른 거죠. 성격이. 그리고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에는 보통 한국이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노출이 돼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 절하가 12%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가 절하가 12% 된다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은 8%대의 최대 낙폭이죠. 그러니까 1억 투자했다면 약 얼마입니까? 800만 원 남짓의 이제 손실이 있는 건데 만약에 원화가 더 절하되고 원화의 가치가 위기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더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배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공격적인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한 위기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최대 낙폭 손실이 만약에 원화의 지금 현재보다 원화 가치가 8%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2008년도에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뭐 저기 원화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1,500원까지 간다 뭐 이러면은 전부 다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시에도 방어가 되고 가격 자체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때도 대부분의 이런 ETF들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미국 시장의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ETF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자산들은 유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최대로 이제 안 좋아질 때 부동산은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많이 올라간 미국 국채를 팔고 그죠?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자산 배분 투자 4월 16일 방송 2022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